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신의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사주는 중화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영신의 이론적 근거는 중화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영신과 중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주 팔자를 중화를 중심으로 진단해서 처방전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영신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신을 사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중화는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갖춰져 있느냐 못 갖춰 있느냐, 치우쳤느냐 무너져 버렸느냐,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보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되어 있죠. 실질적인 사주 팔자의 이론적 근거가 음양오행과 기죠. 이 오행을 제가 우지의 오원서라고 했어요. 나무, 불, 흙, 쇠, 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중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목화 토금수를 1차적으로 사주 팔자에서 골고루 분포되면 좋겠죠. 두 번째는 불과 물의 균형이죠. 화와 수의 균형. 목화는 선생님 우리가 양이락 하죠. 금수를 음이락 해요. 양과 음의 조화. 그죠? 또 상하 좌우의 밸런스. 그래서 음양을 균형이 잡혀야 되고요. 오행은 뭐예요?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으로 가는데 끊겨버리면 안 되죠. 기의 순환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의 순환의 관점.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은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겠죠. 한쪽이 기울어버리면 안 되겠죠. 같이 가야 좋은 팔자고 평온한 삶을 살겠죠. 큰 기복 없이 건강도 장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지만은 특히 토를 좀 봐야 됩니다. 토에서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럽니다. 토는 뭐가 있죠? 천간이 무와 기가 있죠. 진, 술이 있네요. 충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양이네요. 이렇게 보면 음이고요. 이렇게 보면 술을 머금고 있죠. 이렇게 보면 화를 머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이 어떻게 되죠? 갑, 을, 병, 정, 무. 양의 극단이네요. 그러면 기는 이름이 생성되죠. 자연은 음양이 순환하고 있죠. 수축과 팽창 과정을 끊임없이 하죠. 그런데 똑같이 같은 토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혀 다른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죠. 쓰임새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분리해서 봐야 실수를 안 합니다. 또 진토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죠. 이거는 뭐가 있어요? 신정무가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계신기가 있죠. 정을기가 있죠. 또 신자진이죠.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고지네요. 삼합에 다르죠. 여기에 더해서 지는 뭐예요, 선생님?
임묘진, 입춘부터 시작하죠. 진에서 화로 넘어가죠. 급격한 태양을 받죠.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진토에서. 그래서 개수라는 글자가 있죠. 열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신자진 삼합의 고지라고도 이야기했죠. 또 사주가 조열됐다, 덥다, 조열됐다 그러면 어떤 토가 좋겠어요? 축토죠. 아주 축토약이죠. 특효. 왜 그래요, 선생님? 해자축 방합이죠. 그래서 동토라고 하죠. 입춘부터 소환부터 입춘 사이죠. 춥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선생님? 자, 진토가 되겠죠. 1번 축토, 조열됐을 때 특효약. 2번 진토. 그 다음에 덥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춥다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강하죠. 이거는 화가 강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인호술, 술토죠. 뭐가 들어있어요? 정화가 들어있죠. 불기운을 안고 있죠. 그 다음에 미토가 되겠죠. 그런데 미토는 금하고 화와 교역이라 해요, 선생님. 그 말이 뭐냐면 이거는 뭐죠? 양과 음으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죠. 싸우는 거를 잡아주죠. 또 사오미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역할을 중개해주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토에 대한 성질을 아시고 쓰임새도 알아야 되겠죠. 다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또 물이 많을 때는 무토가 좋지 기토보다 무토가 좋겠죠. 거대한 산이잖아요. 그죠? 또 더울 때는 이 둘 중에 뽑으라면 기토가 내부적이에요. 이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놈이 더 효율적이겠죠. 분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운이 토운으로 올 때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제가 임상해 보니까 한 80%, 70-80%는 잘 나가다 추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 작용합니다. 인생 공부 참 많이 합니다. 토운에, 대운에서. 인간관계 구조 정도 겪고요. 마음고생 참 많이 할 때가 이운이란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온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사주는 자연과학입니다. 자연현상에서 이론이 나왔습니다.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라겠죠. 변화와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용신의 사례를 간략하니 중화를 봤기 때문에 용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용신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억부 조우라겠죠. 그래서 억부부터 사례를 볼게요. 을묘네요. 기묘, 을묘네요. 보는 순간 참 개성있게 생겼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들어오죠. 사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을묘 일주죠. 동기, 동성 이제 같은 기운이죠. 이렇게도 돼 있네요. 땅바닥도 전부 묘네요. 그 위에 덩그러니 묘가 앉아 있어요. 기토가 앉아 있죠. 이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음이죠. 견인력이 약하죠. 음양고 견인이나 되죠. 음과 양과 음의 견인이 강한데 음이죠. 그보다 기토가 묘를 보니 12운수로 병지에 앉아있네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네요. 이렇게. 또 재성의 관점을 본다면 이 작은 재물을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대 5로 싸우고 있죠. 빼앗으려고. 그릇도 작은데 그 작은 재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구조죠. 이 사람은 또 이게 마누라인데 이 사람 마누라를 두고 서로 빼앗아 가려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도 추론 가능하죠.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면 언제 했겠어요? 가보죠. 갑기합토되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토 있죠. 이렇게 또 합을 하네요. 끌어당기죠. 그런데 을미년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시동이 걸리면 여기서 이혼이죠. 천간도 같죠. 미토를 그냥 미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묘미로 가죠. 그럼 어디로 에너지가 다 몰립니까? 이렇게 몰리니까 그대로 때려버리죠. 이혼이다.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선생님 제가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돈도 없죠. 여자 많이 힘들게 하죠. 몸도 안 좋죠. 예민하고. 잘못하면 정신분열증 오겠네요. 그거를 소화기도 안 좋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네요.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또 사업도 하면 안 되죠. 저축하세요.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올해 경자년이죠. 선생님 뭐예요? 울경합인의 관성을 끌어오네요. 정관을. 자가 뭐예요? 인수죠. 편인성이죠. 임계가 들어서 인수로 보면 되겠죠. 이미 자모의 형도 되고요. 울경합이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결재권 뭔가를 사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안 좋죠. 운 자체가 강해져서 신경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이거는 신강했을 때의 사례를 제가 개략적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사주를 쓸 때는 이렇게 연을 쓰죠. 쓰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쌓였던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연에서 계축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올 것인지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을묘, 갑목이 묘를 만났죠. 겁재죠. 갑인일주죠. 비견이 둘러싸여 있죠.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천간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모든 에너지가 갑목으로 쏠려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의 개수, 정인과 정제가 같이 동조하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금이 들어있죠. 신금은 이 사람이 봤을 때 남편이죠.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땅에 쇠가 들어있으니까 이 쇠가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서 녹슬겠죠. 그것도 일간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지죠. 남편 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또 인목 안에 뭐 있어요? 병화가 있네요. 여기에서 인목을 보면 12운수로 장생지죠. 여기에서 일 보면 식신이죠. 배우자 궁에 자식이 앉아있죠.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 남자가 싫어도 자식을 보고 가정을 꾸려나가겠죠. 이 글자가 나한테는 정말 좋은 글자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어떤 직업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인수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인과 정제가 같이 동조하면서 뭐가 있어요? 신금을 안고 있지. 이 안에도 계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 좋은 글자죠. 학문을 바탕으로 고정, 노력한 만큼 수입이죠. 정제니까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겁재와 정제가 붙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서 육친이 마주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관과 정관입니다. 우리가 상관, 경관하죠. 이 마주보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어요? 비겁과 재성이죠. 예를 들어서 겁재가 정제 보면 안 되죠. 또 편인과 식신이죠. 그런데 같이 간지가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마주 본다든가 옆으로 본다든가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상관 안에 정관이 있다든가 비겁 안에 재성이 있든 편인 안에 식신이 예를 들어서 있든 그러면 안 되죠. 가장 마주보면 안 될 육친의 관계를 볼 때 큰 틀에서 이래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겁재 옆에 정제가 덜렁 붙어 있네요. 그럼 이 돈이 내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힘들겠죠. 모아놓으면 어디로 나가버리겠지. 자꾸 새겠죠. 거기도 쉽게 얘기하면 이 돈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1대4로 싸우잖아요, 지금. 힘들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부모의 형제도 높고 남편도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자식도 근데 이게 연주 공망을 먹었네요. 거기다 또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병신합을하네요. 지장간 내부적에 수를 생성시키네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말과 작은 조직에서 학문이죠. 교육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야 돼, 크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운이 오면 좋습니까? 금이겠죠. 쉽게 하면 관성이죠. 육친으로. 에너지를, 쏠려있는 에너지를 분산시켜줘야 되겠죠. 조절시켜주고, 또 이런 나무를 베고, 자르고, 솎아줘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요? 화가 있네요. 식상이죠. 기운을 빼줘야 되겠죠. 빼내야 되겠죠. 또 이런 나무를 적당히 불태워서 해주면 이놈이 살아나겠죠. 또 병화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식신재가 되죠. 텃밭의 역할을 해주니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례는 신강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례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강했을 때 사례고 신약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선생님 한번 들여다볼게요. 을추 일이 되어 있네요. 남명이네요.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 편관을 깔고 앉아 있네요. 그 옆에 또 을경합이로요. 편관이죠. 강해요, 안 강해요? 세력이 강하죠. 나는 약한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재성이죠. 정제와 편제가 있네요.
혼잡되어 있네요. 이거는 을경합으로 또 끌려가 버렸네요. 나를 도와줘야 될 우군이 어떻게 돼, 선생님? 합으로 훼손됐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안에 뭐 있죠? 을목이 있죠. 이리 갔네, 이렇게. 고립무원돼 있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관성의 공격, 방어 능력이 없죠. 그대로 두들겨 맞죠. 간목은 뭐예요, 선생님? 오장육부중으로 담이죠. 쓸기.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 장악 능력이 떨어지죠. 내 돈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왜 그래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는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글자들이 끊임없이 일간의 간목을 무시하는 구조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 사람이 직업적 성향을 들여다볼 때 이거는 뭐예요? 가을이죠. 신금 안에 임수라는 기운이 들어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장생지죠.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죠, 임수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죠. 조직에서 결제권이죠. 이 돈은 내 돈이 안 된다 했죠. 방금 전에. 그러면 직업적 성향으로 볼 때 어디에요? 금융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수의 역할이 약하죠. 뭐에 들어있어요? 축토 안에 계수, 그죠? 진토 안에 계수, 신금 안에 임수, 좌표에 의해서 이쪽을 많이 쓰겠죠.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러면 재성 안에 인수가 들어있죠. 학문성이. 그럼 이 사람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릴 때. 공부 안 하죠. 반대 기운이죠. 재성이 인수, 엄마를 떼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엄마와 많이 다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학문적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안 탄탄하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금융권에 가더라도 메인 금융이에요? 아니면 지방의 작은 금융이에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릴 때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죠. 정제. 이거는 겁제죠. 합을 했지만은 이 여자를 두고 이 또 있네요. 을목. 이 여자를 두고 나와 경쟁자가 싸우는데 이 사람도 을목이 축토에서 힘이 없이 덩그러 있죠. 힘도 없죠. 이 여자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나도 안 되고요. 그럼 어떤 현상으로 나오겠어요? 짝사랑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올해 경자년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양불 역할을 해주고 신자로 자진되죠. 신자진. 아주 좋네요. 다만 경금이 간목을 극으로 두드러 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수가 흡수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운이 와야 됩니까? 수와 목이 와서 나의 약한 기운을 강화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약한 기운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이 간목이 살아나죠. 이거는 신약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남명이죠.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자분을 선호해야 되겠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가 센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또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그렇게 인연을 짝지어 줍니다. 그렇고 여자도 약하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파헤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가정을 끌고 가기도 힘들고요.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술, 신사,
갑진. 이 사람은 여명이네요. 갑목이 4월 진토를 마주보고 있죠.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 관성이 이래 놓여 있죠. 밑에는 식상이죠. 내가 이런 글자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방어 능력도 없고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갑목이 경금을 편관이네요. 여기 안에 또 신금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내 남자친구죠, 어릴 때. 이거는 본인의 정관이니까 음양으로 견인해서 결속력도 있네요. 남편인데 어떻게 있어요? 사화 우에 있죠. 그러니까 불 위에 쇠가 있으니까 녹아내리죠. 이 안에 경금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 남자친구예요. 이 사람이 불구덩 안에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녹아서 쓸모가 없죠. 이 남자친구를 내가 힘들게 하고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숨겨놨지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어때요? 직장, 이직도 잦죠. 이직률이. 직장으로서 나를 힘들게. 돈 욕심. 내지만 내 돈도 안 되죠. 편제죠.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주식도 하락하고 뭐 로또도 사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글자 안에 진토 안에 을개무가 들어있죠, 선생님.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겁재고 요거로 보면 정인이죠. 그 말은 운명학적으로 볼 때 너는 이렇게 살아란 암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을목, 친구나 형제나 동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라. 또 계수, 너는 엄마의 도움, 윗사람의 상사의 도움으로 뭔가를 성취해라. 또 편제가 토죠. 그러면 뭐예요? 돈을 벌 때, 재산을 일굴 때 부동산도 너하고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와야 돼요? 수가 오고 목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내 기운이 강화돼서 이런 글자들을 무시도 안 당하고 내 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갑목의 뿌리가 근이 너무 약하죠. 이 을목 하나 있죠, 을목. 이 을목 하나 있죠, 을목. 진토 하나 있는 거. 설령 목 기운이 오더라도 이게 내 거로 안 됩니다. 제가 텍스트 많은 고전에는 신약했을 때 비거분이 오면 좋다고 나오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학문의 모순성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짚어주겠는데요. 이렇게 약했을 때 목 기운이 오도 내 걸로 못 만듭니다. 이는 글자에 오히려 휘둘립니다. 안 됩니다.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고전에 너무 매여가지고 문자에 매여서 헤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임상을 해보면 실질적인 이론과 차이가 괴리 현상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강과 신약을 봤고요. 이제는 조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우를 제가 뭐라겠죠, 선생님? 기후의 관점에서 보라겠죠. 그건 뭐냐면 춥냐 덥냐 이렇게 보죠. 건조하냐 습하냐 기온의 차이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명이네요. 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나 미토를 깔고 앉아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을목이 불타가지고 제로 남겠는데요. 거기에다 어떻게 돼요? 방합으로 사오미네요. 완전 불구덩이네요. 계수가 증발해서 수의 역할도 못하네요. 사면 초과에 놓여있네요.
또 사업 안에 뭐 있죠, 선생님? 경금이 들어있죠. 여기서 보면 을경합으로 끌어당기죠. 이게 남편이네요. 방금 전에 상관과 정관이 보면 안 된다겠죠. 그거를 떠나서 자연 이치로 볼 때 불구덩이에 쇠가 놓여있으니까 녹아서 못 쓰죠.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이 사람. 또 무능한 사람이죠. 잔소리 많이 하죠. 열심히 노력하나 성과물은 적죠. 미토가 어떻게 돼, 선생님? 열기에 버석버석한 토가 돼버렸죠.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욕심만 많죠. 내 돈은 안 되고. 여기에 또 뭐 있어요? 기토도 있죠. 내 돈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남편과 부부간의 사이, 여러 가지. 계수가 약해서 개인 중심의 사이. 참 힘든 삶을 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노동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화를 만날 때와 수를 만날 때. 화를 만날 때는 뭐예요? 육체적 노동이죠. 이거는 정신적 노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노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 오랜 사무실에 앉아있다면 앉아있겠어요? 못 앉아있죠. 예민해서 뚜껑이 열리겠는데요. 돌아버리죠. 이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은 어디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바삐 움직여야 돼요. 또 이거는 뭐예요? 말이고 뱀이고 움직여야 되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조열됐을 때의 사례고요. 또 추울 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 남이네요. 남명이네요. 이 사람. 간목이 6월의 태나 자수를 깔고 앉아있네요.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와 있어요? 미리 와 있네요. 이렇게. 또 간목은 물 위에 떠서 부목돼서 무서먹겠네요. 이거 날아가 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인상생이죠. 정관, 이렇게 정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조직에 있어야 돼요? 정신노동을 하는 조직에 가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영업하라 해요. 한 달을 못 버티죠. 또 건강도 많이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문제 있고 이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수기로 응집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운이 와야 되겠어요? 이게 와야 되겠죠. 앞에 사람은 덥기 때문에 물이 와야 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와야 되겠죠. 본능적으로 끌어당기고요. 또 뭐가 와야 돼요? 안 보입니까? 토가 안 보이죠? 재성이. 그러니까 이 많은 물줄기를 막아서 틀어 막아야 되겠죠. 토 중에서도 무토죠. 그죠? 술토, 미토죠. 이 축토공도 안 되겠죠. 진토는 안 되고요. 신자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의 쓰임을 제가 보라고 그랬죠.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춥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방금 전 사례는 더워서 그 사람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반대죠. 또 무슨 용신이 있어요, 선생님? 조우를 봤고요. 통관이 있네요, 선생님. 그죠? 통관이 있네요. 통관은 제가 뭐라 하겠어요? 에너지의 순환이 나겠죠. 두 세력 간의 사이를 터준다. 이거는 뭐예요?
통할 통, 이거는 뭐예요? 관계할 관.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관통, 통관. 막혔던 거를 터준다. 이렇게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자를 표기문자라고 했죠. 이 뜻에도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겠지. 언어로 표현을 해놨겠죠. 의미를 담아서.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볼게요. 갑하고 진이 있고요. 갑술. 갑인이네요. 이 사람 어떤 구조예요? 이렇게 싸우죠. 이렇게. 그러면 비견과 편재와의 치열한 다툼이죠. 그런데 이은을 월지에 있죠. 같이. 그러니까 치열하게 다투니까 안질락하죠. 서로. 균등한 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면 이 소통을 시켜서 화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뭐죠? 이 화죠. 육친으로 식상이죠. 이 사람은 어때요? 기본 그룹을 편재를 안고 있죠. 우리 진술충을 하네요. 끊임없이 신금, 계수, 막 올라서 움직이네요. 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은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비견이 편재를 보고 있죠. 자꾸 벌어놓으면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그래. 경쟁자나 누구 부모의 형제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재물을 축내버리겠죠. 그런데 강하기 때문에 이 돈을 본인이 노력하고 관리만 잘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안에 계수도 있죠. 신금도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어 선생님? 병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리점 형태, 프랜차이즈 형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제조 생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토는 뭐예요? 을계무가 있죠. 신정무가 있고 술토를 하려고 한다면 번화가죠. 정화가 있기 때문에 구역 정리가 잘 된 조명할 찬란한 땅이죠. 마른 땅이죠. 그는 뭐예요? 이제 넓은 도로의 번화가. 이거를 쓴다면 어떻게 돼요? 계수 있죠. 약간 들어간 산 밑에 뭐 하천이 흐른 호수가 옆에 있든 공장을 한다 해도 한 블록 들어가야 되죠. 이거에 산다면 산업단지다면 그 앞에 큰 도로에 물려 있어야 되겠죠. 대리점을 한다면 큰 도로죠. 메인 도로죠. 그죠? 이거를 한다면 약간 한 블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세력이 강하지 월지기 때문에 술토의 영향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병화와 편재를 활용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식신과 편재를 활용할 것이냐, 신금, 이거는 뭐예요? 정관과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도 분류해서 볼 수 있죠. 이거는 통관용신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용신이 또 뭐 있어요, 선생님? 병약 용신이 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치료의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보라겠죠. 막힌 혈관을 뚫어줘라. 콜레스테롤이 차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인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유를 하든 뚫어주든 운동이나 자연요법을 쓰든 그러죠. 그래서 병과 약의 관계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을 볼 때 미병이 있죠. 경증, 중등증, 중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의사가 처방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죠. 또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죠. 왜 그래요? 사람마다 또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이 이렇게 돼 있죠. 신유죠. 그럼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요리 몰려있네. 금으로. 이게 이제 병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 이게 목이잖아요. 그죠? 화, 토, 금, 수 이러면 일이 몰려있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병화가 정말 좋은 글자죠. 그런데 아쉽게도 훼손돼 버렸네요. 묶여버렸네요. 병신합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죠. 또 이 글자죠. 소통. 열기로 셀을 녹여버려야 되겠죠. 흡수해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대로 두들고 맡겨 있네요. 이렇게. 힘들죠. 이거는 뭐예요? 병약용신이죠. 병과 약의 관계. 그래서 음양오행은 쌍두마차입니다. 음양오행은 같이 흘러가야 돼요. 한쪽이 기울어 미는 현상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도 직업적 성향을 복구해서 가을이죠. 가을. 또 일복이 참 많죠. 고생 참 많이 하네요. 금융계통이죠. 아까 사례보다 더 큰 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마지막 무슨 용신이 있어요? 전황용신이 있네요. 이거는 기세에 순응하라겠죠, 제가 선생님. 근데 이 용신은 사례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용신을 마냥 많이 활용하는 게 억부, 조우, 통과 뭐 이래요. 병약. 이거는 별로 사례 제가 임상을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는 유전설이라기에 선생님, 우리가 이게 일간이 나죠. 삼간, 세 글자 간지가, 천간일에 삼간, 지지가 네 글자 삼간사지라 하죠. 그런데 유전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조상, 부모, 형제, 나, 자식이죠. 이거를 더 세분화시키면 이거는 뭐예요? 천간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마누라, 부인이죠. 아들, 딸이에요. 모든 거는 선생님이 거무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주를 볼 때는 20세 전이라든가 30대까지는 부모의 사주를 보고 같이 보면서 감명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부모의 사주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부모의 환경적 영향을 받고요. 이 사회가 봤을 때 옛날에는 개천에 용이 났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시골에서도 서울 명문대를 한두 사람 들어갔는데 요즘은 힘들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빈부격차도 심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인서울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전설도 봐라. DNA 이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주가 중화가 되어 있으면 용신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를 제가 자체 조절 시스템이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많은 생각 끝에 이 단어를, 오랜 세월 끝에 이 단어를 제가 창조라가지고 생각을 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주팔자 8글자가 서로 생하고 극하고 재화하면서 자체적으로 균형과 조절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화가 갖춰져 있으면 선생님 용신이 필요 없어요. 또 아무 운이라도 됩니다. 밸런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건강하고 장수하죠.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과 실증적 사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